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말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마당에 이렇게 주식시장마저 크게 하락하다 보니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우울한 하루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정부에서는 주말 사이 그동안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를 그동안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심각 단계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도 심각해져 버렸어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에서 쭉 제공하는 화면인데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쭉 내용을 보다 보면은 물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나왔다 이런 자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위를 이렇게 보면은 확진자 분들 이동한 경로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다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앱도 나와가지고 다 안내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 상황도 잠시 한번 봐야 되겠죠.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이 코로나 관련 감염자 확진자 수가 833명으로 중국 제외하고서 다시 또 세계 1등을 갱신해 부십니다. 우리 한국이 제일 많아요. 중국 빼고는.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으로는 이탈리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요 박스가 지금 현재 요 치는 요 박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각 국가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많은 여러 국가들 중에서 투자하는 국가를 정할 때는 상대적인 관점으로 접하게 되죠.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물론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있고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멀리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 시장이 전 세계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이탈리아 상황도 잠시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탈리아도 오늘 시장 보면은 이랬습니다.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보다 더 하락을 했어요. 4.10% 하락을 했고 이렇게 갭 하락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저렇게 확진자 수가 급등함에 따라서 저렇게 크게 하락을 했어요. 현재 이 시간 현재 해외 증시를 바라보면은 지금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3%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은 그동안 이 코로나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약간 우습게 봤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습게 봤는데 중간에 중국 정부에서 통계를 2번 바꿨습니다. 한 번 바꾸고 다시 또 바꾸고 하는 바람에 이제 통계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경기 부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 늘어버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잠재우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큰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여튼 이렇게 투자자들이 당황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 각국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2020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입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악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 성장할 거다. 일본 노무라 정권에서는 0.5% 성장할 거다. 그리고 무디스에서는 기존 2.1%에서 1.9%로 이렇게 0.2포인트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었어요. 한국은행하고 기재부는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낮추지 않았습니다. 자, 여튼 우리 2%라는 이 숫자 있죠. 2%라는 숫자.
우리 한국이 1980년도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 것은 딱 3번 있습니다. 1980년도에, 그러니까 1979년도에 석유 파동 때문에 70년대 내도록 그랬지만 석유 파동 때문에 힘들었고, 또 그리고 1997년도 IMF 왔을 때 그때 2%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때는 마이너스 한 5.5%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후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1%된가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윗돈 적이 없었는데, 지금 세계 각 기관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정말 좋지 않을 거다. 지금 현재는 조정된 거예요.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정된 건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더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예측치기 때문에 저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튼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봐야 됩니다. 이게 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도 100몇십 명이 막 늘거든요. 이 정도 추이로 보면은 이번 주 내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싶은데, 확진자 수 증가가 일단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는 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27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행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게 작년 7월 달에 우리 기준금리를 한번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인하를 했습니다. 10월 달 인하 이후에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돌파락제로 인해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만약에 이번 달에 한단 말이에요. 모레 하면은 1.25%에서 이제 1%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1%가 되고, 이걸로도 안 된다. 이걸로도 안 된다면 또 해야 되겠죠. 이래 한번 더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도 기준금리가 0%대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가지고 자꾸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바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을 자꾸 쪼고 겨우 명색이 사는 거지만 실제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허가수 거의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부동산 취득하는데, 그 정도까지 규제를 갖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리기도 참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때가 아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풀려서 부동산이 경기를 끌어올리든 돈이 풀려서 경기를 끌어올리든 뭐든지 지금 풍족해서 지금 경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위축된 이 투자 심리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규제를 갖다가 지금 풀어보든가 해서 부동산 가격이 뛰든 말든지 어쨌든 이 경기를 갖다가 살려놓고 봐야 돼요. 겨우 지금 우리가 이까지 왔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은 겨우 지금 이까지 작년 8, 9월 달에 경기 바닥을 짚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심들을 이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기대심리가 죽어버린다면 골치 아프겠죠. 정말로 그 무디스에서 이야기한, 그리고 우리가 그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경제 성장률이 2%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거는 그에 준하는 그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제가 볼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필요가 없고 일단 무조건 살려고 봐야 된다. 소비 심리가, 살아난 소비 심리가 꺼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튼 나머지 하나는 봐야 될 게 지금 정부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까, 지금 우리는 요거를 일단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환시장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외환시장을 보면은, 자, 외환시장 난리 났습니다. 지금 중국 돈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고 이만큼 빠져나갔어요. 지금 최근 1년 보면은
뭐 한국에서 돈 막 그냥 막 빼가고 있어요. 중국 돈도 이만큼 빼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유럽 돈, 그동안 우리 시장 유럽 돈이 버텼죠. 줬는데 지금 유럽 돈도 지금 요 정거점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유럽 시장이 저렇게 3%대 이상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되면은 그 다음 한 이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추가 하락도 일단 우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또 그리고 미국 돈 같은 경우도 아이고 달러도 엄청 빠졌습니다. 지금 뭐 달러도 그냥 쑥 빼가고 있어요. 달러도 이미 나갈 만큼 나갔는데 끝도 없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상황을 갖다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증가 수위가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또 그리고 정부 경기 부양책이 어떤가, 지금 이것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응 전략은 어떠냐. 이 대응 전략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해 드린 전략과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좋겠죠. 지금 이미 이만큼 하락했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가 추가됐다는 거니까,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계속 여기서 공매도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요때 유럽 자금들이 산 거, 그리고 요 기간에 팔지 않은 거 다 포함하고, 또 추가로 요 기간에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들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바닥의 기미가 보이면 상승할 때 다시 매수한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대응 전략은 일단은 관망하자. 일단 조금 기다려 보고요. 확진자 수정과 추이, 뭐 기준금리 결정,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런 거 좀 봐가면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봅시다. 보면은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오늘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7,860억 원,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이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나머지는 거의 좀 미미합니다. 또 그리고 기관들이 아침에 좀 사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사줬더라고요. 아쉽긴 하지만은 뭐 실제 시장 수급으로 봐서 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 거의 하락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쪽으로 몰려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타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그래도 사는 종목이 있나 봤더니 이 5종목이나 있더라고. 그게 좀 왜 샀냐고 보니까 빠른 관심 종목으로 제가 등록을 해봤어요. 봤는데 실제 샀어요. 포스코 케미칼 샀고,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대덕전자, 락앤락,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렇게 샀더라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것도 이제 조정 중인데, 지금 비금속 광물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 있죠? 이건 추세가 잘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 반등에 지금 와 있다.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굳이 뭐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관망하는 게 가장 좋은데 나는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정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은 몰빵하면 안 되고, 잃어도 될 만한 돈, 뭐 자기 전체 돈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다 손 치면 한 50만 원치, 이거 뭐 되든 말든 모르겠다 이렇게 던져놨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이 돈이 좀 들어왔고, 그래도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있긴 하겠죠. 보면은 BC 월드 제약하고 CJC 푸드가 오늘 뭐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권인 종목들을 보면은요, 네오위즈가 지금 현재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서리 시스템도 뭐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자 이거 고점권입니다. 그리고 한진칼도 지금 많이 올랐죠. 고점권이고, 그리고 심텍도 고점권입니다. 이런 고점권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만 조금 막 끊어먹는 거, 요즘 같은 시기에 수익 내는 게 어디냐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좀 끊어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튼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아무쪼록 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또 불편하죠. 지금 거리가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지금 경제에는 타격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 환자들도 고생을 하는 거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시 메르스의 추억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게마다 텅텅 비어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황이 빨리 진정이 돼가지고 환자들도 없고, 그리고 또 가게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또 내일 또 흘러가는 거 보면서 또 시장 흐름에 대응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